밤은 깊었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하고 들리는 것이라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뿐인 시간. 당신은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눈꺼풀은 이미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끝없는 피드를 넘기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안 봐도 그만인 영상들을 하나씩 클릭합니다. 시계는 벌써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이 겪을 고통을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플 것이고 커피 몇 잔으로도 가시지 않는 피로가 온종일 당신을 괴롭히겠죠. 아, 오늘은 진짜 일찍 자야지. 어제 아침에도 했던 그 다짐은 밤만 되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인 걸까요? 심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낮 동안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밤을 붙들고 벌이는 처절한 투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정체, 보복성 수면 지연이라는 용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왜 보복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용어는 2014년 네덜란드의 심리학 연구팀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으며 널리 퍼졌습니다. 여기서 복수의 대상은 수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낮 시간을 통제했던 외부 세계입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현대인의 낮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타인의 스케줄에 나를 끼워 맞춥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 고객의 무리한 요구, 학교의 과제, 혹은 끝없는 집안일과 육아까지. 낮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잘게 쪼개져 타인에게 팔려나갔고 당신의 감정은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자율성을 박탈당한 뇌는 심각한 심리적 허기를 느낍니다.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라는 무의식적 결핍이 쌓이는 것이죠.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고 세상의 요구가 멈췄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를 만납니다. 이때 잠을 자버리는 것은 이 소중한 자유의 시간을 스스로 끝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잠을 미룸으로써 낮에 빼앗겼던 당신의 인생을 강제로 연장합니다. 잠이라도 늦게 자야 오늘 하루가 내 것이 된 것 같다는 보상심리. 그것이 바로 보복성 수면 지연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독서나 명상 같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왜 하필 스마트폰을 보며 허비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 뇌의 슬픈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곳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마치 배터리와 같아서 낮 동안 우리가 유혹을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 이고 디플리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퇴근 후 침대에 누운 당신의 전두엽은 이미 방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힘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 뇌의 원시적인 영역인 보상계통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전두엽이 힘을 잃으면 뇌는 장기적인 건강, 즉 수면보다는 즉각적인 쾌락, 도파민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폰은 이 도파민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숏폼 영상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뉴스를 읽을 때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전두엽이 마비된 상태에서 뇌는 생각합니다. 잠을 자서 내일의 활력을 얻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야.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건 당장 기분이 좋아지잖아. 결국 당신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전두엽이 낮 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일한 나머지 밤이 되어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가장 손쉬운 위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성 수면 지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병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노동 강도가 높고 성과 중심적인 문화권에서 이 현상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첫째, 경계의 실종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는 퇴근 후에도 직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카톡 알림, 이메일은 우리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집에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뇌는 완벽한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모두가 확실히 잠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겠지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완벽주의와 높은 책임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복성 수면지연은 낮에 대충 사는 사람보다 낮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낮에 자신의 욕구를 철저히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려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밤에 느끼는 박탈감은 비례해서 커집니다. 성실함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새벽의 스마트폰이 되는 셈입니다. 셋째, 가시적 성취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게임의 레벨업이나 SNS의 좋아요 수는 즉각적인 성취감을 줍니다. 낮 동안 무기력함을 느꼈던 자아는 밤의 가상세계에서 작은 성취감을 맛보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슬픈 진실은 이 복수의 화살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수면 부채와 인지 기능의 저하. 매일 한두 시간씩 모자란 잠은 수면 부채로 쌓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낮 시간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당신은 일을 끝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며 밤에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지독한 악순환에 빠집니다. 감정 조절의 실패. 잠이 부족한 뇌는 감정 조절의 중추인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낮 동안 타인에게 친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높여 다시 밤의 보복 심리를 자극합니다. 자존감의 붕괴.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일찍 자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제감을 찾으려 시작한 행동이 결국 더 큰 무력감을 낳는 자유의 역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무조건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는 식의 금지는 답이 아닙니다. 억압된 욕구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낮 시간에 작은 권력을 되찾으세요. 마이크로 오토노미. 밤에 폭발하는 보복 심리를 잠재우려면 낮 동안 당신의 뇌에 통제감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점심 메뉴를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으로 고르기.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길고 돌아가기. 책상 위에 내가 좋아하는 소품 하나 두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뇌는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낮에 허기가 줄어들면 밤의 폭식도 줄어듭니다. 전환 의식을 만드세요. 일과 휴식을 구분하는 뇌의 스위치를 만들어주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씻거나 특정 향의 초를 켜거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이제 업무 모드는 끝났다 라고 뇌에 명확히 선언하세요.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을 앞당겨야 새벽 늦게까지 자유를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밤의 활동을 품격 있게 바꾸세요.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 대신 당신의 영혼을 진짜로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을 10분만이라도 배치해보세요. 짧은 일기 쓰기,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도파민이 아닌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뇌를 안정시키고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자기 비난을 멈추고 자기 자비를 실천하세요. 오늘도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봤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찾게 됩니다. 그래, 오늘 참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따뜻한 위로야말로 전두엽을 다시 깨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밤은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나에게 주도권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난 내일의 당신은 더 선명한 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당당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내 삶의 순서를 내 의지대로 정할 수 있는 여유는 바로 오늘 밤 당신이 취하는 깊은 잠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복수는 잠을 줄여 오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나를 가장 강력한 상태로 만들어 그 누구도 내 시간을 마음대로 뺏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입니다. 이제 당신의 왕국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현실의 침대로 옮겨보세요. 눈을 감는 순간 당신만의 진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